네, 코인 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을 시작합니다. 최근 이슈가 된 건 아무래도 실크로드 비트코인 65억 달러 매각 허가에 대한 공식 발표이고, 좀 깊게 가면 미국 정부는 오늘 DB뉴스에 공무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크로드에서 6만 9천 비트코인을 청산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새로운 관리자가 매각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지 2주도 안 돼서 새로운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자, 이 실크로드가 그래서 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실크로드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재밌는 얘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실사용할 수 있게 인터넷에서 결제를 받은 다크웹, 딥웹, 인터넷 지하 깊숙이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지금 없어졌는데, 이 실크로드를 만든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깜빵에 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마약 거래도 비트코인으로 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잡혀서 깜빵 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나올 때 출마할 때 걸었던 아주 강력한 공약이 비트코인은 정말 위대하다. 근데 그 위대한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만든 곳이 실크로드인데 왜 그걸 만든 그 파운더를 깜빵에 넣었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 즉시 석방시키겠다. 라고 하면서 사실 비트코인 맥시들이 환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실크로드에서 왜 비트코인 6만 9천 개가 미국 정부로 갔냐? 이 실크로드게 무슨 말이냐면 실크로드에서 그때 하나 하자가 있었던 게 어느 날 실크로드에서 사용을 하던 사람이 지미일 거예요, 이름이. JIMMY. 지미라는 애가 출금 버튼을 눌렀는데 무제한 출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미가 실크로드에 있던 비트코인을 싹 다 출금한 날이 생깁니다. 그렇게 일이 생기면서 실크로드가 망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흥청망청 쓰고 놀다가 중간에 미국 유명한 그 미국인들 사는 어디죠, 거기? 그 베벌리 힐즈에서 집을 얻어 사는데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강도가 들어서. 근데 그때 집에 현금 거의 우리나라 돈 6억 그리고 150비트를 이제 자기가 도난당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너는 왜 그러면 그 돈이 이렇게 많냐? 근데 말을 잘 못한 거예요. 경찰이 그 지미를 계속 추적을 했는데 어느 날 지미가 5만 비트를 지속적으로 막 팔고 뭐 하고 뭐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살아왔는데 되게 많은 비트가 남았어요. 근데 그거를 현금화를 하는 과정에서 믹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단어로는 믹싱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돈 세탁을 계속 한 거죠. 근데 KYC가 된 거래소로 모르고 보낸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들어간 그 이제 그러니까 실크로드에서 뺏어간 그 해킹해서 가져간 지갑은 하나인데 거기서 막 쪼개서 비트를 현금화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혹은 업비트 자기 명의로 된 업비트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난 당한 주소는 우리가 블록체인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소에서 파고 가니까 거래소로 간 800달러, 단돈 100만 원. 그 단돈 100만 원 때문에 5만 비트가 잡혀서 미국에서 이제 FBI가 쳐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다가 치토스 봉지에서 USB를 발견합니다. 그게 이제 5만 비트인데 그래서 지민은 안방가 있고 지금 그 5만 비트는 미국 정부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거와 더불어서 실크로드에서 가지고 있던 비트랑 해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팔아도 된다라는 매각 발표가 법원에서 난 겁니다. 재밌죠? 이런 상식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Fear and Greed 공포 탐욕 지수로 보면은 내추럴 50인데 이게 50으로 된 게 참 오랜만이에요. 지난 10월 달이니까 결국 가격 조정도 가격 조정인데 기간 조정이 되게 큰 몫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로이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산업은 트럼프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미국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하고 산업이 은행 서비스 정급할 수 있도록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어 보통 셀더 뉴스라는 말을 해요. 뉴스에 팔아라, 소문에 사고.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정해진 뉴스의 날짜가 있잖아요. 미국 대선 11월 5일, 트럼프 취임 1월 20일. 그러면 그 전에 오르면 그 날 파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내리면 그날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사실 뭐 10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 먼저 내리기 시작을 했고 아마 직전 후로 해서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트럼프는 어쨌든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잖아요. 로비를 많이 받아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언급을 취임 첫날부터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23년도 저점부터의 상승 패턴을 보면 여러분 이 진짜 이성적으로 보시고 객관적으로 최대한 보셔야 돼요.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면
망했네, 코인 시장 끝났네 라고 할 게 아니고 있었던 수순 중 하나다. 그리고 신고점 사실 이게 제 여러분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73,777 이 고점에서 요거 올리자고 7개월을 행보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좀 두려워하지 말자. 자, 그리고 주기영 대표가 하는 말, 뭐 알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비트는 2배 쳤는데 알트는 신고점 치지도 못했다. 그래서 몇 개의 알트 빼고는 다 죽을 거다. 전 주기영 대표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그냥 잘 모르는 그냥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맞는 말도 있고 틀리다기보다는 좀 저와 다른 생각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말, 비트가 2배로 올라갔는데 대부분의 알트는 여전히 신고점보다 낮다. 뭐 맞는 말이죠, 이거는. 근데 이 강력한 사용 사례와 내러티브를 갖춘 몇몇 대체만 살아남을 거다. 저 말이 맞으면서 틀렸다. 라고 할 수 있는 얘기. 틀리면서 맞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10년, 20년 봤을 때 이더리움 살아남겠죠. 솔라나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외에 등등등 잘 모르겠지만 뭐 있겠죠. 뭐 아베, 그러니까 에이브, 뭐 이런 거 유니스왑 이런 거 사실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죠. 근데 결국 알트는 상장 폐지되는 것보다 상장되는 애들이 더 많다. 이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의 종류가 늘어나지.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에서 자동차 대수가 정해져서 우리나라는 10,000대만 허용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코인이. 그래서 코인의 종류를 업비트에 100개로 제한한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이런 규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장에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와 나는 이 블록체인 이거의 어떤 코인의 그 서비스가 와 이거 세상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면 뭐 내가 얘가 이런 서비스를 해서 뭐 AI 에이전트의 패치 AI 같은 거 보면은 막 난 그래서 패치 홀더인데 이게 패치가 세상을 AI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블록체인 사용해서 AI가 가져온 어떠한 그런 무언가의 부의 재분배를 블록체인으로 하고 막 난 이거에 희열을 느껴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거에 희열을 느꼈으면 이미 여러분들 비트 맥시였을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자산이 있네. 와 이건 금 같은데 이동 가능하고 USB 보관이 되고 내 자손한테 물려주기도 쉽고 들고 다니기도 쉽네. 와 그리고 발행량도 제한돼 있네. 그럼 여러분들 이미 비트 맥시였을 거라고요. 근데 대부분 비트 맥시는 없잖아요. 알트는 그냥 차트를 월봉 기준으로 보시고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알트 차트를 보면 아마 몇 개 없을 거예요. 솔라나도 17년도에 없었으니까. 뭐 이더리움, 에이다, 리플 뭐 이런 애도 있을 거고 몇 개 있겠죠. 근데 다 오르는 거는 정말 이더같이 시가총액 최상에 있지 않은 이상에 보통 비트 오를 때 덜 오르고 내릴 때 더 내렸다가 막판 스퍼트 5개월 정도 친다고요. 3개월에서. 그거 기다리려고 사실 이 시장에 있는 거예요. 알트 들고 있다는 거는. 근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시니까 다들 이제 들고 있다기보다는 솔직히 물려 있는 게 많겠죠. 오미세오 같은 거 보면 2017년도에 상장돼서 나중에는 이더리움 레이어 2 어주고 막 원래는 이더리움으로 관련된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시장에 나왔다가 막 약간 이게 L2가 좀 시장에 돈이 되는 것 같으니까 L2 하겠다 폴리곤 따라서 막 하다가 지금 보면 없어졌거든요. 24년도에 상폐됐어요. 대부분 거래소에서. 오미세고도 7년 걸렸어요. 상폐되는데. 근데 되게 그럴싸했거든요. 오미세고 17년도에 ICO 할 때 오미세고 뭐야 어드바이저에 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비탈릭 부테린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미세고 ICO 하고 100배 넘게 갔어요. 근데 상장 폐지됐어요 지금. 그렇게 상폐가 되는 게 7년 걸리는데 상장되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이게 참 애매하다. 이게 뭐 맞는 말이기도 한데 또 틀린 말이기도 하다. 그 말 하고 싶었고 초록색은 돈이 들어오는 구간, 회색은 돈이 나가는 구간. 그래서 돈이 나가는 구간인 회색으로 바뀌었을 때 팔아도 늦지 않다. 이건 크립토 퀀트에서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색으로 되고 나면 약간 늦었지만 이렇게 봤을 때 늦지 않은 거죠. 여기서 팔 수 있었고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고점은 오히려 회색 구간에서 생겼고 지금은 아직 초록색이다. 그래서 떨어지는 구간으로 보기엔 어렵다.
라울팔 하는 얘기. 우리는 바나나존에 있다. 바나나존 이렇게 쭉 바나나존 오르는 건데 이따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바나나존의 페이지 1은 작년 돌파구였고 지금은 통합 구간이고 다음 바나나존 2단계는 모든 것이 상승하는 이게 바나나존 2단계입니다. 알트 시즌이라고 한다. 이게 중요한데 다음 바나나존 2단계 올 거라 보고 있고 마지막 바나나존은 3단계 핵심 승자들 폭발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21년도에 7월 달에 엑시를 필두로 하는 게임코인 2021년 12월 달에 사실 11월 9일이 비트가 69,000달러 찍고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인데 12월 달이면은 떨어질 때인데 불구하고 디센트럴랜드랑 샌드박스 같은 메타버스가 핵심 승자들로서 마지막에 올랐죠. 그러니까 그 기간마다 내러티브가 도는 애들이 오른다. 그게 핵심 3단계다. 이거 사실 이건 RT 얘기니까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기간이 남았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냥 영래포와 재무부 채권 이런 걸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단어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이해가 안 되실 거라서 쉽게 생각하면 돈 인색이 양적 완화를 하는 시기가 왔다. 사실 지금 금리 인하는 여러분 금리 인하 이꼴 양적 완화가 아니고 금리 인상 이꼴 양적 긴축이 아니에요. 양적 긴축과 완화와 그리고 금리 인상과 인하 이거 두 개는 다르게 놀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산주의랑 사회주의랑 사실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뭐 물론 같이 갈 수밖에 없지만 경제와 그 정치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은 보통 같이 가고 보통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는 보통 같이 갑니다. 근데 이게 꼭 아다리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맞지 않는 구간이었고 금리는 미국이 인하했지만 양적 긴축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제서야 양적 완화를 할 때가 돼 왔다. 그래서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볼게요. 네, 비트 차트 보면 아무래도 도미넌스가 약간 양봉인 상황이고 막 엄청 알트장이요라고 이때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 위주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비트가 시장을 견인하기 때문에 뭐 일단 아까 본 것처럼 이 9만 달러를 깨지 않는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횡보가 나왔고 깨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는 일단 저점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반등하면 제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10만 2,800달러 요 구간 사실 메인 구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검은색 구간 보이시죠? 이것도 바꿔놔야겠네요. 제가 청록색으로. 요걸 넘었어. 이걸 넘으면서 이게 보인 거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걸 넘으면 이게 아니라 이걸 넘을 거라고 보고 사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는 게 좀 더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한번 99,963을 뚫으면 와 이번에는 102,800도 뚫겠다라고 보는 게 조금 아니랄 수 있지만 이렇게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걸 뚫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구간은 여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 잘 메모하시고 만약에 그러면 아래로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관점에서는 87,000까지의 피보나치를 살짝 이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좀 재밌는 차트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있었던 이 구간들, 이러한 구간들이 피보나치상의 비율 구간과 겹쳐집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 구간도 사실 거의 겹쳐지고요. 만약에 9만이 뚫린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지켜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반등 나오고 저점으로 찍힐 자리가 87,000대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암울한 얘기일 수 있지만 뭐 별 내용 없습니다. 사실 이거 간단해요. 그냥 이 87,000대거나 지금 구간 반등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87,000까지는 멀지 않아요. 이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떨어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87,000이면 7% 선물하는 사람은 좀 아플 수 있죠. 근데 현물 기준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동안 떨어진 게 11%. 사실 3일 동안 11% 떨어졌으면 반등 보는 게 조금 더 이상적이긴 한데 이게 뭐 시장이 사실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라울팔 얘기할 때 바나나존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게 바나나존이에요. 이런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서도 이런 게 바나나존이에요. 횡보 이런 게 바나나존입니다. 근데 저게 앞으로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